기업에게는 PR의 시간을,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의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데엔투어 조진태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 사업의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데엔투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RL은 medentour.com이고요. 저희 서비스 소개 전에 간단히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기술 제휴를 하여 의료관광 쪽에 저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뷰티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에브리코리아고요. 주 사업 분야는 병원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결제 서비스 대행과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의료 관광 분야와 중국 비즈니스 분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2012년부터 의료 관광과 중국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은 영어권과 중화권의 이제 의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연계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해가 거듭되면서 어떤 이제 고객층의 확보와 그리고 제휴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비즈니스의 이제 업무 영역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 작년까지 거쳤을 때는 몇 가지만 이제 크게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메데엔투어 인 코리아라는 잡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잡지는 매번 1만 부가 발행이 되는데, 영어권과 중어권의 이제 의료 관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 콘텐츠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잡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국 텅신이라는 이제 중국 제일 상거래 회사인 텅신그룹과 한국의 결제 서비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텅신의 결제 서비스인 웨이신 결제와 텐페이의 한국 에이전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중국 코트라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중국에서의 박람회를 참가함으로써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의료관광과 중국 비즈니스와 연계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플랫폼인 의료 뷰티 예약 서비스가 주요 업무이고요. 주요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연계되어서 병원 해외 마케팅이나 그리고 병원과 해외 환자 간의 이제 온 오프라인의 매칭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메덴투어 서비스는 해외 환자가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현재 존재하는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타파하고 진료의 퀄리티랑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반영한 의료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것을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저희 서비스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제 각 진료 과목별 병원과 그리고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과부터 해서 치과, 성형외과 등등의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해외 환자가 봤을 때 내가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병원이 나에게 필요한 병원이다 라고 판단을 한 후에 저희는 이제 예약 결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은 실시간 예약이고, 결제는 영어권과 이제 중화권이다 보니까 그날에 맞는 글로벌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이미 탑재를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마치 영화관 예매하듯이 그러니까 결제 창이 나오는데, 내가
환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제 가벼운 이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템페이가 됐든 웨이신이 됐든 뭐 비자 마스터카드가 됐든 이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선택한 후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결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QR 코드를 하나 띄워서 저희가 수수료 받는 거는 이제 $6 정도의 금액입니다. 6,000원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아주 간편하게 이용료를 저희한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는 병원 그러니까 진료 예약 확인증을 첨부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용 안내 메일에는 이제 해외 환자가 스스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용을 한 후 그리고 귀국할 때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서비스는 해외 환자 고객의 어떤 니즈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해외 환자에게 서비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메리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자기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부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아직 설명하신 못한 부분이 많은가요? 네. 딱 한 10초, 20초 안에서 핵심만 좀 정리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우수한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자체 플랫폼과 저희가 운영하는 SNS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저희 컨텐츠가 같이 업로드 되고요. 그리고 BC카드 차이나 닷컴이라는 사이트와 완주와 항고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자체 발행하는 잡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의료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까지 이제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잡지에서 시작해서. 네. 근데 지금의 의료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시장을 먼저 보셨을 건데 네네. 그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의료관광 시장 자체는 매해 방한을 하는 이제 해외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외 늘어나고 있는. 환자라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인가요? 꼭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카자흐스탄, 뭐 최근에는 중동 이게 다양한 국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는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성향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대부분의 중국으로 봤을 때는 성형과 피부가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타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형보다는 피부나 건강검진, 치과, 안과, 뭐 산부인과 다양한 진료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의료건강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 그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께서는 그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네. 그 본인만의 그 차별성,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해외 환자를 유치를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업체를 유치업체라고 합니다. 유치업체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최근에 900여 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부터 이 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치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서비스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어떤 해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어떤 그런 역할에 그쳤었는데 저희 메덴투어는 그 알선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예약을 대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해외 환자 간의 어떤 직거래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저희는 해외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떤 타국가의 어떤 이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어떤 병원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매니지먼트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주 집중적으로는 제가 아주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약 대행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어비앤비라고 예. 그 숙박을 이제 그 타국가의 숙박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하면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차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까 그 이제 그 영화를 예매하는-거나 B&B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것은
객관의 상품이거든요. 만약에 호텔을 예약하거나 그러면 객관적인 등급이 있고 네네. 그리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건지를 좀 알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 예매할 때는 영화는 이 영화 그 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 제작사의 문제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대부분 선택하고서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예약이라는 편리성만 해도 충분한 소구점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의료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부분은 담보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편리하다고 갈 수 있거나 싸다고 수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사전에 이제 그 회사 소개를 할 때 예약의 편리성과 결제 뭐 이런 부분만 좀 포커싱을 많이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좋은 병원을 그 선택해서 좋은 시술을 받는 것들이 중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큐레이션하거나 어떤 좋은 양질의 병원들을 선발하고 그 양질의 병원이라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요? 그 의료 서비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나 숙박 같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퀄리티적인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세 단계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한국관광공사 안내센터라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의 기준은 이제 뭐 해환자 유치가 가능한 기간이며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고 규모는 어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안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병원을 실사를 가서 해외 환자가 이용하기에 동선이라든지 어떤 코디네이터의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 기준으로 객관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용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병원과 이 병원의 서비스가 어떠하다, 해외 환자가 보기에 어떠하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퀄리티를 지수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보면은 이제 각 진로 과목 그리고 진로 과목의 진로 항목별로 그런 피드백이 되어 있는 퀄리티 지수가 다 있습니다. 투자가들한테 그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 투자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해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메덴투어 서비스는 2015년도에는 좀 공격적인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이제 마케팅과 홍보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투자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마케팅 툴은 저희 자체 어떤 이제 마케팅 그 채널들이랑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마케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중국 항공클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통신 같은 그런 회사 등등을 해서 네트워크적인 부분과 입소문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잡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월간 잡지로 월 10,000부씩 발행하게 되네. 저희가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네. 10,000부씩. 네네.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배포하게 되나요? 네, 무가지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광고 제작비를 충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광고 수익을 받고요. 근데 그 광고의 형태는 기존의 잡지의 어떤 광고 페이지 개념은 아닌 거고, 저희 기자들이 있어요. 외국인 기자들이 그 병원 의료기관에 찾아서 그 서비스를 체험하는 어떤 체험수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할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BP 정도를 도달하고 있나요? 네네. 잡지 사업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2014년 실적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매출액 어느 정도에 네네. 어느 정도의 트랜잭션 몇 건을 좀 중개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외로 수수료가 6불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몇 건 정도를 중개하셨고 얼마 정도를 매출로 올리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해외 결제 시스템을 붙인 거는 이제 작년 후반입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부터는 지금 월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떤 결제를 형태가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 저희를 어떤 컨택이 들어와서 저희가 위치하는 형태였는데 월 이제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6불이라고 하면 월 300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출 구조에서 의료 관광으로 봤을 때는 수익 구조가 쌍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그러니까 회원 이용자로부터도 서비스 차지를 하고 병원으로부터는 마케팅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별도 매출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난 건가요? 작년 매출은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뭐 유치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료가 브로커리지를 그 법률 시장하고 똑같이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브로커리지 사업. 그래서 병원한테 어떤 돈을 받고 뭐 이 환자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법제적으로도 되게 소극적으로 규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류, 뷰티, 뭐 의료, 관광 때문에 좀 관광부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규제와 한계가 있나요,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이게 2007년부터 그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는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놨고 그게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규제적인 부분은 크게 이제 느끼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추세인 것 같고요. 단지 유치업의 비즈니스의 포지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메디앤투어는 서비스적으로는 단순 예약 대행입니다. 어떤 브로커의 개념은 아니라 예약 대행인 거죠. 우리 서비스에서 소개되어 있는 병원과 그 서비스를 보고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약을 대행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랬는데 그런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브로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900여 개의 에이전시들이 거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단순 브로커 개념이 좀 사실 많아요.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에이전시의 역할이라는 거는 고객이 이용하기 전 그리고 이용 후에 어떤 케어적인 부분, 또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 좀 더 에이전시의 비즈니스의 모델 그리고 영역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부의 정책 변화가 네. 병원에 해외 환자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역할을 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지금 네, 에이전시가.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환자는 내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거가 꼭 필요하냐 어떤 그런 단계가 지금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에이전시에서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서 에이전시가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리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리펀드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해외 환자들도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에이전시들은 내가 내는 진료비를 오늘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차라리 에이전시가 나에게 주는 서비스에 내가 합당하게 그 서비스 차지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면은 고객들은 내 서비스가 이 정도 받았으니 나는 이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순 알선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차지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고객은 병원의 이제 진료비를 냈으니 내가 그 모든 단계를 서비스를 해줄게요. 그런데 나의 수익 구조는 병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고객도 알고 에이전시도 아는 거죠. 에이전시는 찝찝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그럼 굳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6불씩 이렇게 안 받고 600불씩 받으려면 고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적게 받으면 결국은 병원에서 이 커미션 개념이든지 그걸 마케팅비라고 우회하든지 매출액이 일어난 만큼의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병원 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의 문제 아닌가요? 업체라고 하면은 병원을 말씀하시냐면 아니요, 에이전시를 우리, 말씀하시나요? 에이전시요. 에이전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병원의 의료 수가의 투명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건 병원의 문제고 에이전시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에이전시 업체들의 문제 아니냐고요. 어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이 고객을 유치를 했을 때 커미션을 받는 구조. 네네. 그게 이 뷰티 관광을 이용하는 그 현지민들한테 네. 그런 것들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것은 에이전시가 어쩔 수 없는 생태 구조학적 문제 네.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에이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뭐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요. 우리 회사가 그것들 어떻게 혁신적인 걸로 이제 돌파할 거냐의 문제로 네네. 전략적으로 추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브로커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네. 단순히 저희 서비스 내에서 플랫폼 내에서 예약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네. 그런 이제 네네, 고객의 네, 선택에 알겠습니다. 맡기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7개국까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7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이제 중화권과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가 이제 좀 더 집중하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업체들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중소업체가 많다라고 아까 9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차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난립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화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힘든 분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 IR 전략이라는 부분에 좀 몇 가지 좀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회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IR 이 투자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이 집중하는 IR 전달하고자 하는 IR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거를 두고 있나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약 대행 서비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에이전시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에이전시들이 사실 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IR의 투자자들에게 피력을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이런 좋은 의료관광이라는 블루오션과 좋은 앞으로 향후 커져야 되는 시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단순히 매니지를 원하는 거예요. 병원과 자기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자기 실제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케어해주고 매니저를 회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좀 피력을 하고 싶고요. 이 서비스가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앞서 싱가포르나 태국, 미국에서 어떤 성공 사례들이 나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의료 관광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IR 할 때 핵심으로 이제 그 짚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성공 롤 모델이거든요. 어떤 롤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글로벌리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롤 모델을 에어비앤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에 이렇게 중개하거나 이 서비스하는 데에서는 없나요? 찾지 못했습니다. 경쟁사는요? 경쟁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900여 개의 어떤 회사들이 모든 경쟁사가 되겠지만은 네. 저희가 예약 대행을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결제까지 돼서 저희가 서비스 차지라는 어떤 이런 모델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의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약간 오류를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창투사가 보기에 벤처캐피탈이 투자기관이 보기에 경쟁사가 없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두 가지인데 실제로 없는 경우와 경쟁사가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두 가지 경우예요. 경쟁사가 없다 그러면 투자할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경쟁사가 있는데 없는 줄 알고서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회사의 그 전략에서 큰 미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장의 에어비앤비가 롤 모델이라면 국내에서는 그 의료 관광의 중개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는 없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없는 거고 혼자서 그 모진 그 진입 장벽을 다 겪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그 정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아마 투자 안 하고 관망하고 있을 거예요. 관망.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그 롤 모델이라면 의료 관광 쪽에서의 그런 에어비앤비를 실행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찍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건지가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하고 결제한다라는 것들은 아무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유니크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다른 901번째 회사로 보여질 수 있어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스웨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에서 예약 결제는 지금 11번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고객이. 그 고객이 많은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지금 사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의 약점은 그 많은 정보 홍수송에서 비대칭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가 예약 결제 사전 단계에는 병원 정보와 의료 서비스,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플랫폼에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보기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플랫폼인 거고요. 그게 저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약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웨덴 환자 같은 경우도 많은 각각의 구글이나 뭐 야후나 등등에서 개별적인 자료를 찾아봤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6라는 어떤 서비스 차지를 이제 내는 거에 가치를 느낀 거죠. 이 정도 비용은 내가 편리하게 예약 진료 확인증까지 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안내 메일을 주니까 자기는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의료 관광 쪽에 좀 더 접목하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고객들이 이용했던 고객들의 피드백이 올해는 저희가 서비스를 정체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어떤 팩트로서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서비스,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이용자들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비주얼하게 웬만큼은 실제 서비스하고 근사치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광고를 듣고서 가더라도 네네. 거기에서 의료의 퀄리티,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주 특별한 고객일 경우 11번 하지만 대부분은 2번 이상을 이용하기가 힘든 서비스잖아요. 자기가 뭐 성형을 하든지 하면 그 서비스를 2번 다시 이용하기 힘들고 그 병원을 다시 갈 일이 없는 고객들이 대부분 일시성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그 병원들의 퀄리티를 누가 퀄리티파이를 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어떤 이 요소들이 지금 서비스 요소들이 좀 더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 병원들은 아까 그 등록된 병원, 의료 외국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등록된 병원 중에 몇 프로나 등록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전국에 이제 등록된 병원이 한 2,500여 개 되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70여 개 정도를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퍼센트가 한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그 편리하고 병원에도 편리하고 환자에도 편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요? 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우선 서울 지역을 좀 집중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 지역을 일단은 저희가 좀 많이 아직 확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2,000여 개를 뭐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증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런 안내센터 등록이 검증이겠지만 안내센터 등록은 또 2,000여 개는 아니에요. 한 500여 개 정도.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실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이 한번 이용해 봤던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병원 개수를 먼저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방향성은 아닙니다.
네. 요새 최근에 이제 한류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들 많잖아요, 과장님. 네. 네, 그런 기업들 중에 한류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 고객들을 접점을 찾는 그런 서비스 업체 중에 가장 그 좀 조심해야 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류라는 게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 일부 지역에 더 많이 활발하게 돼 있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붐을 타서 한류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모든 시장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전에 그 철저한 조사와 그다음에 그 시장 현황을 잘 파악한 이후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트라에서도 한류에 관련돼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좀 지원하고자 하고 포커싱하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의료 관광 쪽은 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까요? 글쎄요, 의료 관광은 이제 코트라에서는 일단은 이제 의료 관광 사업보다는 이제 일테면은 우리 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대형 병원하고 네네. 좀 뭐 고급 서비스 옛날에 우리 국내 서비스에 좀 국한돼 있지만 고급 VVIP 고객들을 향해서 의료보험하고 연계해가지고 의료보험의 수가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의료보험이 요청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고급 병원들의 예약 진료, 네. 그다음에 해외 병원까지도 우리 의료보험의 고급 고객들한테는 해외까지도 케어를 따라가서까지 해주는 네네네. 이런 서비스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는 전문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정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것들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부유한 고객들, VVIP 고객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고급화된 전략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글로벌 어떤 보험사에서 미국에서 어떤 그런 기반이 먼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일단 저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항공클럽이라고 이제 남방항공 계열의 수도항공사예요. 거기랑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제휴해서 수도항공의 4천여 명이 이제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이제 밝은 얼굴, 밝은 미소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체력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데서 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뭐 시장이 다 그 좀 이렇게 정비가 안 된 그리고 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시장을 좀 타겟팅하고 있는 우리 의료 정보 서비스, 의료 케어 서비스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우리 기업이 좀 잘 성장하려면 주시고 싶은 어떤 당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앞으로의 그 진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네. 철저한 사전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네. 현재 시점에서의 그런 어느 누가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 네. 또 어떤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가장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어려웠던 점과 그 네.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인가를 가지고 또 정부 지원 서비스나 그런 사업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R은 그 짧은 그 발표 기회를 통해서 회사의 그 손에 닿을 듯한 성공한 미래를 전달하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롤 모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핵심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에어비앤비 의료계 에어비앤비를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올해 한 해도 달려갈 건데요. 네. 그 뜻하신 만큼 아주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한번 그 또 기업을 계속 와치하게 기대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메드인 투어의 조진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채널 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모델은 정확하게 네네. 딱 찍고